자,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을 했죠. 구치소에 찾아가서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치에 빗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또 민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아니 뭐 요새의 민주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의회 독주 여러 번 설명했지만 탄핵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일종의 기업의 CEO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사실상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뭐 이런 설명들 하셨습니다.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발언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치소를 찾아간 것입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윤당 일체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뭐 나치에 비유당한 민주당 의원이신 복귀영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실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저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네. 두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 독재의 DNA는 현재 국민의힘 쪽에 전해내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근히 은은히 끈질기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DNA 때문에 이번에 계엄까지도 선포를 했던 것인데, 견제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나치? 그럼 군 통수권 주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이재명 대표에게 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나치 독재다 뭐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저는 그거는 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수당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한 표라도 더 24만 7천여 표 더 얻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온전하게 대한민국의 집행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서로 견제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인데, 대통령은 내 맘대로 일일이 다 안 된다라고 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내 맘대로 다 못하니까 너희들은 독재라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였습니까 도대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지원 정책고 일단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당 지도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그 윤 대통령의 뜻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를 운영하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의회 독재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의회 독재자처럼 행세를 했죠. 행정부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가 아니고 뭐 따박따박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탄핵 소추를 무려 27번 정도 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 공무원 심사를 하는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고위공무원들의 그 심사를 하는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심사 그 인사 검증단의 예산을 0원으로 깎아서요. 네. 화장실도 못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정도로 의회 독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썼을 것 같고, 그것이 뭐 나치라는 표현을 썼을지는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데 민주당처럼 의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것이 소수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수당 의사는 짓밟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모든 국가 의사 결정권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대통령의 견제 수단이 오로지 그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까지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뭐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의회 독재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좀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되지. 이 탄핵 사태가 되니까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행했던 민주당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만 하던 그때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덮어씌우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도 이 사태의 중앙에 있는 한중간에 있는 정치권의 그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정말 좀 더 겸허하게 같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반론하실 기회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정치권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것 아마 국민들도 불편해할 거고 우리 나라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주무장관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임 건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안 듣습니다. 국민의 말을.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표현하는 장이 국회입니다. 그 대통령, 저 장관에 대해서 비록 법적 절차는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은 그분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 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절차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탄핵이 기각됐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국회가 야당이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고 또 다른 중간 지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싸움을 자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국회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 없게 만든 그 배경에는 이태원 참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가파르게 대립됐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논의가 좀 더 커졌습니다. 자, 이 얘기 계속 이어가 보죠. 윤 대통령이 나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러면은 백브리핑을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국회 와서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백브리핑 하듯이로 다 해버리니까 뭐 할 여기가 없는 거죠. 뭐. 독단 플레이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브리핑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까? 원래 반대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뭐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회 본회의 입구자 A구에서 기자들하고의 대화하면서 자기를 듣지 못했다. 나는 이제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3명이 가서 2명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도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이야기? 나치?
나는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면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시는 난 거예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죠. 아니면 나경원 잘못 의원이 강요한 들었던지 거예요? 뭐 어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 나경원 의원에게 내가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예. 반드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함께 한 자리에 있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 나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맞나요?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찾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그 민주당 의회 독재 관련 우려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따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김재원 최고 보시기는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나경원 의원하고 권성동, 권영세 이 세 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나치 비유는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 행태는 의회 독재다. 그리고 의회 독재에 대한 강한 비판은 분명히 그런 그 대화는 오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계엄령 선포의 하나의 근거로서 윤 대통령이 이 대화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 나치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는 저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비판은 실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점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억누르고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점을 속보가 하나 얘기하지 않았- 떴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 구속 취소가 이 구속 적부심이랑 같은 건가요? 네,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그 구속 취소를 청구한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속 적부심. 예. 해당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예. 구속 적부심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게요. 아마 그런가요?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기소가 되면 구속 적부심의 대상은 아니고 보석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구속 취소 요구는 아마 구속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체포와 구속 단계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구속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네. 보석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구속 자체의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좀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네. 사안이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아마 그 구속의 그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에 보시기는 네. 어떻습니까? 구속 취소라는 건 사실은 그거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구속 자체가 불법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만 원했다면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보석은 아마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보석 자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체포 과정이라든지 구속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그 우리 사법제도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속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별도의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있는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구제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글쎄요, 이제 이게 어차피 지금 탄핵 심판과 그 이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될런지 이건 조금 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아마 네. 전체적인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 청구,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일까요? 잘 못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네. 구속 그래서 제가 적부심까지는 물어봤습니다. 적부심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구속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상컨대 구속 적부심도 판단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형사 사건 진행 자체가 뭔가 불법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전형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지자들에게는 그저 맹목적으로 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과정으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해내야 돼. 우리 하나로 뭉쳐야 돼.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당당하게 수사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하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5차 변론 기일은 변호사님과 우리 신용식 기자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원 논설위원 세 분은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